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심리정입니다. 우리 시장은 광복절 휴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양시장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 그 낙폭을 더 키워낸 모습입니다.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양 매도세로 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 오후장에서는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다 더 시장 대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중요 이슈부터 급등할 종목까지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급등주 대박쇼 방송 함께 하시다가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박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은 물론이고 잠시 후에 공개될 대박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는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이렇게 우리 시장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흐름이 좋지만은 않네요. 장 초반보다 더 낙폭이 커진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1차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부분들이 좀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를 앞두고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 판매 지수 부분들하고 이제 현재 FOMC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 이런 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경계심이 좀 있고요. 또 현재 조정이 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에 연동이 돼서 약간 내일 연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포지션을 보면은 여전히 오늘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 쪽도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불확실한 부분에서는 약간 매도 압력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체 어떤 그 내용 보시면은 지난번에 빠진 부분들이 61선하고 이제 121선 이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지난번 반등이 61선에 좀 해당이 됩니다. 물론 61선 아래에서 좀 약간 움직여줬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현재 61선 아래 121선 위쪽에서 약간 움직여줄 확률이 조금은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제 그어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살짝 추세 이탈이 61선은 이탈이 됐지만은 현재 전체 추세선 그다음에 121선 이런 부분들이 이탈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그 변동성인 장세가 지금 7월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구간이죠. 7월부터 현재 2, 3일 간격으로 급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또 8월 들어와서는 좀 약세 부분들이 돼서 조금은 약간 힘이 드는 어떤 구간이 전개 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시장이 8월 중으로 안전이 되면은 물론 이번에 완벽한 어떤 그 불확실성 해소는 아닙니다. 잭슨홀 밀팅 관련된 그런 부분이 대단히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121선까지는 빠지지 않고 여기서 버텨주다가 올말 부분에 이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좀 힘이 강하면은 8월 15일 전후 현재 연휴 직후부터 이제 반등이 좀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는다면 조금 이제 현재 일주일 이상 이제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여전히 121선 지지 가능성들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별
장세의 또 흐름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현재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가 전혀 시세가 안 난 대바닥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기 둔감 업종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테마별로는 오늘 뭐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아직까지는 뭐 시세를 내고 있고, 핵융합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구리 관련된 부분들 이쪽에 또 순환매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다소 두드러졌는데요. 지금 61선 추세 이탈은 되었지만 그래도 121선 지지해주지 않을까, 그 지지 가능성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도 좀 강력하게 흘러갔는데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 오늘 오전장을 주도한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종목이 오늘의 오전장을 사로잡았을지 화면으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핫상한가 첫 번째 종목 바로 덕성입니다. 오늘도 초전도체 이슈에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장중에 상한가에 등극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모비스, 이 초전도체 이슈에 핵융합주 순환매까지 더해지면서 급등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초전도체 이슈에 파워로직스 또 한 번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 핫상한가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 역시나 오늘 또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다시 움직이네요. 전문가님, 이렇게 단순히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초전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선 이 안에서 좀 집중해볼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파워로직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가운데 파워로직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예.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을 해주네요. 파워로직스 그렇습니다. 어떤 모멘텀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이제 파워로직스 자체는 외형적으로 오른 부분들은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기업의 내용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다 모두 좀 봐야겠죠. 일단은 뭐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현재 나온 뉴스는 현재 그 초조온 학회의 검증 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만간 이제 황산화합을 구해서 이번 주에 구해서 2주 검증 2주 재현실험 2주 그다음에 교차 검증 최종 정리하는데 1주. 그래서 9월 초에 어떻게 보면은 최종 발표를 한다 하는데 그러면 역으로 9월 초까지는 현재 발표 전까지는 오른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초전도체 학회 부분의 어떤 그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에 여러 학자들이 SNS에서 주장하는 글들이 있는데 뭐 몇 군데에서 이런 초전도체가 맞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언론에서는 거의 부정적인데 이제 SNS나 해외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어떤 재현에 성공하는 업체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이 좀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9월 초까지는 현재 전체적으로 이런 그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그 전에 그 이후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근데 보통 논문 심사를 했기 때문에 논문 심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현재 해외 논문 심사 업체에서 일단 평가를 내린 것들이 정확한데 우리나라 부분들은 현재 검증위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어떤 단체에서 만든 것에서 이해관계 있는 데서 검증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 진위 공방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실제 현재 에너지 공대에다가 실제 물질을 어떤 그 현재 제시를 좀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시 한번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검증위에서
실제로 부정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논문은 바로 취소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죠. 근데 논문 어떤 확정이 되기 전에 이제 발표를 서두르려 하는 부분들이 다소 약간 절차상으로 현재 정당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8월 말까지는 좀 하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워로직스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상승 조정, 그다음에 이제 삼각 수렴형 형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슈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갭상승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워로직스 한번 들고 계신 분들은 지난 주말에 탑3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들고 가실 필요가 있고 신규 매수는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상한가 종목 가운데 파워로직스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단연 오늘 초전도체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참 이 이슈 핫하지만 좀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상승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카메라 모듈로도 좀 꼽히고 있는 종목이어서요. 함께 그 힘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끝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또 오후장에 강력하게 주도해 줄까요? 이렇게 저희는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인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오후장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두 가지 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대창하고 TL 로보틱스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후장 인기주 두 가지 종목으로 대창과 T 로보틱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초전도체 관련 이슈에 로봇 관련주까지 더해주셨네요. 그럼 저희는 이 초전도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 어떻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대창 같은 경우도 이제 초전도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이제 구리를 가지고 현재 만든다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다소 이제 시세가 나와줄 수도 있고요. 구리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미국 에너지부에서 핵심 광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증가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그다음에 또 구리 관련된 부분들은 한 차례 올랐지만은 초전대 관련된 부분에 올랐지만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대 심리로 또 순환매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8월 말까지는 현재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대창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급등, 그 다음에 조정 이런 어떤 부분이 저점이 좀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슈팅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2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오늘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 이제 급등인데 지금은 좀 약간 매수 보류고요.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한번 대창도 좀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으로 대창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초전도체 이슈뿐만 아니라 구리 관련된 모멘텀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기대 심리로 순환매까지 예측이 되니까 조금 더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미 좀 18%대 급등을 보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좀 급히 진입하지 마시고요. 잘 지켜보시다가 또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8월 말까지는 그 상승을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첫 번째 이 인기주 종목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T 로보틱스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문가님, 로봇 관련주 지난주부터 워낙 강력한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이 종목은 오늘 유독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 13%대 급등을 해주면서 이렇게 52주 최고가까지 경신을 했는데 이럴 때 좀 진입해도 되나라는 우려감은 있어요. 지속적으로 현재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다 좀 생각되는데 T 로보틱스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OLED, 진공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2차 전지 현재 OLED 쪽하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신규 진출을 하는 진공 로봇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어떤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이슈가 함께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 부분들이 이제 자회사 쪽하고 이제 같이 연구하는 물류 이동 로봇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 체험 센터를 좀 운영을 좀 하면서 삼성의 이제 웨어러블 로봇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삼성 출신의 로봇 전문가를 영입을 좀 했죠.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삼성에서 로봇 쪽,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쪽하고 전략적으로 약간 그 추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좀 이재용 회장의 어떤 정책적인 행보가 계속해서 언론에 좀 회자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관된 종목군들은 또 수급적으로 약간 차별적으로 약간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도 탑3 종목군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 번 급등을 한 이후로 한 번 급등한 이후로 현재 이 정고점을 돌파하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렸죠. 최근에 6월, 7월 달에 정고점 돌파 안착하고 다시 한번 8월 달에도 21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상향된 흐름이 있고 오늘도 14% 정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장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이 오면은 약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이슈가 있는 것 위주로만 약간 올라가고 있죠. 유진 로봇도 그러고 현재 레인보우도 그러고 그다음에 T-로보틱스도 그러고 그래서 이슈가 있는 것 위주로만 약간 올라가고 그렇지 않는 것은 일회성 등락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종목군 위주로 압축하는 매매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T-로보틱스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봇에 관련된 이슈가 가장 이제 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LG 쪽하고 U+하고 갈려 있는 유진 로봇 쪽 이슈가 부상이 되고 있고 T-로보틱스는 또 삼성 웨어러블 쪽에 또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한화에서 일본에 이제 뛰어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후발적으로 보면은 뉴르베카라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는데 대기업의 M&A 대상이 약간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T-로보틱스하고 새로운 순환매로 보면은 뉴로메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켜보시는 것도 물론 언급을 안 했지만은 현재 구두로 제가 제시를 보고요. 그 중에서 이슈가 있을 만한 부분들 한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 삼성에서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사업을 확장하겠다, 좀 진입하겠다라는 언급으로 기대감이 보여졌는데요. 이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정말 확실히 상승을 해줬었죠. 이 안에서 이 T-로보틱스가 해당 삼성 관련주로 더 부각이 된 종목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미 상승을 했는데 잘 지켜보시다가 오후장에서 단기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진입해보자,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중간에도 전문가님께서 추가적으로 언급해주신 종목까지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이 이슈에 이어서 매달 종목까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에는요,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또 체크해볼 이슈와 함께 이 관련된 종목까지 꼽아주시니까요, 끝까지 대박 종목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 포커스는 어떻게 될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 이슈는요, 대세가 된 비만 치료제입니다. 지난주에 이 제약 바이오주를 좀만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비만 치료제 위거비가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은 좀 제약 바이오주 조금 주춤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슈 포커스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비만 치료제가 약간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계속 비만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흐름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부분들이 이게 이제 비만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 하나의 이제 질병으로까지 현재 규정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이제 비만율이 30%에 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명의 인구 중에서 거의 한 1억 명 정도, 8천만 명 정도가 이제 비만인데 사진에 현재 보시다시피 비만이면 살짝 이렇게 뚱뚱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가면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10년 내에 50%가 비만이 될 수도 있다는 어떤 보고가 올라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에 따라서 비만 관련된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이 나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된다고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선조들은 밥그릇이 거의 항아리만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비만이 없죠. 근데 비만은 다른 이유에 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은 비만이 된 거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만은 현재 지방에다가 독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외부의 또 독소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모든 물질은 다 독소에 좀 해당이 됩니다. 항생제나 약물도 여기에 또 독소도 해당이 되고 아이스크림, 색소, 과자 색소, 화장품 우리가 바르는 거, 그다음에 각종 세정제, 미세먼지, 중금속, 그다음에 가공육, 뭐 살충제, 뭐 이런 이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화학 물질에 해당이 되고 체내에 흡수가 되면은 빠져나가지는 않고 이게 독소로 계속해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사람 몸에는 인위적으로 지방 속에다 이걸 독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뚱뚱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인스턴트 식품 속에서 이런 것들이 화학 첨가물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의료계 쪽, 뭐 다이어트 업계, 그다음에 건강식품 업계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실제로 현재 비만, 뭐 뚱뚱한 사람 이렇게 해서 가장 살 빼는 방법.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해독 주스라고 해서 현재 과일에다가 뭐 채소 이렇게 섞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무조건 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독소를 해독하면 자동적으로 빠진다 한 것 때문에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정확하게 병의 원인을 진단을 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당뇨병 원인 어떤 종료 원인 일단은 당뇨병 어떤 치료를 하려고 했더니 비만이 낫더라 하는 건데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당뇨병 종료 원인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췌장세포, 체도라고 하죠. 체도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뭐냐면은 인슐린이 세포 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포도당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흡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세포라는 게 영양분을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정상인은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제일 일령 당뇨병은
인슐린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가공된 인공적인 어떤 인슐린을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제2형 타입은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분비가 적게 되거나 아니면은 세포 내에서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역할을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혈액 내에 포도당이 남아 돌겠죠. 그래서 혈당이 그렇게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왜 이제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가 왜 비만 치료제로 둔갑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인슐린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 효과 부분들은 이제 뭐냐면은 원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대장 내에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대장 내에서 GLP-1이라는 현재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하죠. 그래서 피부 점막 세포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재 소화 세포에서 GLP-1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음식물이 오면은 그러니까 모든 신체 각 공급 기관에 쫙 메신저를 다 보냅니다. 너는 뭐해라, 너는 뭐해라 이런 식으로 다 보내는 역할이 GLP-1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GLP-1을 유사체라고 하죠.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걸 과도하게 투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중요한 거냐면 GLP-1이라는 것이 음식물이 적게 들어왔는데 과도하게 발산하니까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처럼 각 메신저에 다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포만감 느끼니까 어떤 식욕이 확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합니다. 왜? 포도당이 이제 들어올 줄 알고 다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인슐린이 많아진 부분이 있고 포도당을 어떻습니까? 다 흡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뇨가 떨어진 부분이 있고 한두 숟가락 먹었는데 배가 부르니까 살이 빠지는 부분도 있고 뇌에다 보내는 거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짜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교란이 되면서 교란이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현재 비만에서 나오더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간에도 효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GLP-1이라는 것을 유사체를 인위로 공급을 해줬더니 비만 치료가 확실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간도 현재 좀 적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당뇨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근데 당뇨 치료를 하려고 했더니 당뇨 치료한 사람한테 이 약을 투여했더니 몸에 어떤 그 부분이 살이 쫙 빠진 걸 보고 이거 비만 치료를 해도 되겠네 하면서 연결이 되고 있고 지방간도 좀 생성이 좀 덜하네 하면서 지방간 치료제로 이렇게 하면서 거의 만능인 치료제처럼 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외 업계에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노디스크, 1112, 암젠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다 뛰어들고 거의 이제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부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몇 달 전에 다이어트 위고비 덕분이다. 그 한마디 했죠. 왼쪽이 뚱뚱했는데 현재 몇 주 만에 이렇게 날씬하게 다가온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뒤로 난리가 났던 것이 있습니다. 약이 일반적으로 현재 삭센다, 그다음에 위고비,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약에 있던 흐름들이 좀 있는데 마운자로라는 약이 세 가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선풍적인 이끌을 부분들이 뭐냐면은 위고비라는 약이 좀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은 삭센다는 현재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피하 주사. 이렇게 볼펜처럼 생긴 피하 주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이 해당했는데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하니까 귀찮고 또 잘 못 놓은 분들은 또 병원에도 가야 되고 해서 이걸 약물이 서서히 방출하게끔. 왜냐면은 GLP-1이라는 것은 포만감 때 일시적으로 방출했다가 없어지는 약물이잖아요. 근데 서서히 방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기술을 개발한 위고비가 하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게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마운자라는
그보다 더 효과가 더 좋은, 더 살이 잘 빠지는 그런 것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같은 경우는 이쪽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센다는 9%, 그다음에 위고비는 15%, 그다음에 마운자로는 22% 빠지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잘 팔리겠어요? 당연히 마운자로 잘 팔리겠죠. 현재 데이터 다음 장 보시면은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삭센다가 제일 먼저 만들었지만은 매출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위고비, 그다음에 마운자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풍기 현상까지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희극이었었고요. 또 비극적인 어떤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되는데 유럽 의학 식품청에서 비만 당뇨약 치료제 현재 부분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자해나 자살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조사를 해봐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한다. 근데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11월까지만 할 필요가 있고 또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약물 취소 뭐 이런 부분까지도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DA 등록된 어떤 약물이 나중에 부작용이 나와서 취소된 사례가 거의 부직이 있어요. 우리에서 옛날에 뭐 현재 감기약, 뭐 코리투살 이런 것들 뭐 이런 종목군도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부작용이 다 돼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힌트를 좀 드렸죠. 왜? 인간을 속이는 거죠. GLP로. 그러면서 췌장암, 그다음에 갑상선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소화기관이 느려지고 소화기관 내부 부분들이 유장 마비 증상들 이런 부분들도 약간 왜냐면은 자율신경을 전체를 교란한 거잖아요. 다 속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근데 부작용과 작용 중에 작용이 커지면은 그건 약으로서의 존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작용도 좀 이거 정도는 안 된다 했을 때는 현재 약간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인데 취소가 되지 않으면은 이 약은 거의 몇 년 동안 GLP가 만능 치료제로서의 또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만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고비의 어떤 선풍적인 이끌이 있던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를 하는 어떻게 했길래 일주일 동안에 서서히 약물이 방출이 되냐. 그 기술이 뭐냐. 여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심은 바로 GLP-1이 아니라 GLP-1을 약물을 현재 서서히 방출하는 약물 전달체 기술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주가 뭐냐?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다 준비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외향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와 그 심각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증시와 이 제약바이오 시장에 정말 미칠 영향이 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와 관련된 포트 전략까지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종목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중요한 이슈라면 어떤 종목을 집중해봐야 할까? 그 점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드디어 그 매달 종목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해당 이슈와 관련된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급등할 종목들을 모아서 매달 종목으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공개해드린 매달 종목 그 수익률이 정말 엄청난데요. 점차 수익률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매달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을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ASR 종목은요. 바로 지난 금요일에 만나본 종목입니다. 지난 8월 11일이죠. 금요일에 선암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서 초전도체 이 시점에서 좀 확인해봐도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장 안에서 또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이 시장 안에서 27.9% 하루 만에 정말 엄청난 양의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또 우리 포트 안에서 움직였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은 좀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을까요? 네, 선암이 이제 26일까지 26일 아니라 현재 그 검증위에서 8월 9월 초까지
발표를 한다기 때문에 그럼 9월 초까지 올라가겠네. 팁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전까지는 특별한 어떤 부분이 없고 그 전에 어떤 일부에서 재현이 되는 부분들. 물론 이게 언론에는 왜 안 나오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게 한번 주류를 타면은 그에 반대되는 것들은 잘 이렇게 언론에 표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SNS상이나 해외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성공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하나둘씩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때까지 이제 반등을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선왕 같은 경우도 한번 이 급락을 했길래 유일하게 떨어진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현재 조원 어떤 그 초전도체지만은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되든 간에 기술을 또 받아들여서 이쪽 사업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수혜주로 떠올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오히려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선암에 대해서 이제 공략을 좀 했고 노란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워로직스나 현재 그 이런 종목이 사실 진짜 백이 신성 델타테크나 이런 종목이 진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렇지만은 후발적으로 선암이 워낙 많이 빠져서 요거를 제시를 금요일 날 했습니다. 여기서도 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후발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실 필요가 있고 선암은 뭐 쌍봉까지는 뭐 충분히 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 AS 종목으로 선암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최근에 너무 뜨겁게 올라온 초전도체 관련주 안에서 어떤 전략을 이어가야 할까 참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안에서 저희가 집었던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럼 이런 흐름 안에서 어떤 종목을 미리 담아야 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리고 노란톡에서 단단하게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난 매달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급등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내 포트 안에서 수익률을 강력하게 키워갈 그 대박 종목, 메달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 동메달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동메달을 수여받은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펩트론입니다. 네, 펩트론을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역시나 또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오늘 이슈와 네.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또 어떤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을까요? 펩트론은 사실은 금메달 종목감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펩트론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이제 동메달로 이야기를 좀 한 거고요.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는데 펩트론은 제가 이제 장중 특징주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약물 전달체 기술로서 보고 있는 종목 펩트론하고 나이빼 과거에 여러 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대시세가 나게 되는데 왜 이제 시세가 났는지 그 이유를 이제 보시면은 펩타이드 약물은 현재 화학적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생물 배양을 통해서 합성이 좀 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는 현재 아미노산 그 물질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RNA를 현재 유전자를 통해서 요거를 펩타이드를 생산이 가능하다겠죠. 펩타이드 약물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바로 전달해 주면은 이거는 현재 이물질에 좀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있고 쉽게 이제 분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걸 약물 전달체 기술 서서히 하나 둘씩 금방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진행이 되려면은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감싸게 돼서 이걸 투약을 하게 되죠. 그 투약을 하게 되면은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이 서서히 녹습니다. 그럼 녹으면 하나씩 이게 펩타이드 약물이 빠져나가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다. 근데 요거에 대한 기술적 부분들이 스마트 데포라는 약물 지속형 펩타이드 제조 기술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라인, 그다음 기술이 영역이 돼서 지금은 4세대 합성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펩타이드 관련된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약물 지속형 펩타이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좀 하고 있죠. 다른 업체하고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조수증, 그 다음에 전립선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이 3상이 완료돼서 품목 허가까지 나와주는 거고, 그다음에 특발성 두 개 내 고혈압, 그러니까 머리 내 고혈압이죠. 특발성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서 환자 투약이 끝나는 어떤 지금 마지막 시작이 되는 인백스라는 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약물 전달체 기술, 서방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서 보면 당뇨 치료제 쪽에 해당이 되죠. 당뇨병 치료제 부분들도 현재 유고비와 같은 약물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약물 기술 수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은 통상 이제 비밀 유지, 그다음에 물질 이전 계약, 텀십 수령, 그다음에 기술 이전 체결인데 텀십 수령이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 단위의 매출이 나와줄 수도 있고, 또 펩트론이 하는 것은 현재 1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고비하고 마흔자로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는 현재 조 단위에서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뭐 1조, 2조,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동메달을 받은 첫 번째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이 기술력과 전망으로 봐서는 금메달에 오를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미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던 상황이라 조금은 신중하게 진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망이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눌림목 조정 시에 진입해보자, 그때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 선정만큼이나 가격 전략이 너무 중요하다, 그 점은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가격 전략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의 대박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동메달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은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오늘 대망의 2위 대박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나이백입니다. 네, 나이백을 네. 오늘의 은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나이백도 현재 펩타이드 쪽 관련된 그런 건데, 시간 관계상 나이백하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백이 하고 있는 것은 치과형 골이식제, 뭐 치주 조직 재생용, 뭐 현재 슈트 이런 쪽의 어떤 것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연쪽의 어떤 그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나이백이 하고 있는 부분들, 약간 발음이 약간 어렵습니다만은 NIPP, TPP라는 어떤 기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펩타이드가 세포 내로 들어가는 거, 펩타이드는 현재 단백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먹잇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현재 그 약물 전달체 기술을 이제 쓰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죠. 이쪽에 대해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일반적인 단백질 부분들이 현재 세포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수용체 돌기, 이게 수용체 돌기를 타켓을 찾아야겠죠. 타켓 물질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술인데, 여기다가 약물을 매달게 되면은 같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개발을 하는 업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수용체 결합 부분, 그 다음에 펩타이드 부분, 여기다가 약물을 매다는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항체든 단백질이든 뭐 지질 나노든 어떤 거든지 다 장착을 하는 어떤 전달 전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펩타이드를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써서 이런 많은 어떤 파이프라인들을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현재 당뇨병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이백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아직 오르지 않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펩타이드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이백에 대한 펩타이드를 이용한 세포 투과 플랫폼 이 기술이 현재 후속적으로 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은메달 종목으로 나이백을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차후에 이 펩타이드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나이백의 기술력 역시나 부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의 동메달 그리고 은메달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대망의 금메달 종목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저희 방송 중에 금메달 종목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금메달 종목이 어떻게 될까, 어떤 종목일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노란톡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아쉬우실 수 있으니까 방송 중에는 좀 힌트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금메달 종목 이름 힌트가 좀 있을까요? 예, 이름 힌트가 좀 애매한데. 애매한가요? 예, 네. 이제 어제 네. 제가 네. 나 아파스 나 아팠습니다. 네, 나 아파스. 어제 나 아파스 이 부분을 또 네. 힌트로 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이름 힌트가 또 기가 막히게 잘 내주시는데 지금 내가 생각한 그 종목이 맞을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의 금메달 종목 좀 모멘텀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도 약물 전달체 기술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 전달체 기술은 이제 경구용 뿐만 아니라 주사용뿐만 아니라 붙인 패치, 마이크로니들도 여기에 약물 전달체 기술이 있고 붙이는 건 며칠 동안 붙이면서 서서히 약물이 이렇게 녹아드는 어떤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술에 이제 특화된 기술인데 이제 기존의 제조 기술보다도 현재 요거는 현재 약물을 정교하게 터뜨리고 양쪽 현재 판을 그대로 접었다가 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그 DNA라는 어떤 제조 기술인데 이곳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 단가에 유리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니들은 보이지 않는 핀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핀과 같은 거를 붙이게 되면은 약물 전달체 기술로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마이크로니들 현재 주사 올리는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이렇게 굉장히 미세한 어떤 그 바늘같이 생긴 형태로 아예 약물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붙이기만 하면 따끔거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 붙이게 되면은 서서히 약물이 녹아들면서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관련된 부분들은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한 일반 의약품 부분들이 현재 임상을 시작을 좀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최초로 시작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는 좋아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리실산 쪽 일반 의약품이 상업화에서 송구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전문 의약품도 요거는 이제 계량 신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대원제약과 이번에 이제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마이크로니드를 이용한 치료제 이쪽도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재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니드를 이용한 백신 파이프라인도 지금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도 될 수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을 아무리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의료진의 어떤 공급 시스템 한계 때문에 거의 다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 단시간 내에 맞추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택도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백신을 마이크로니드를 이용해서 약국에 공급을 하면은 어째요? 충분히 이렇게 부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특화성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로나 쪽도 있기 때문에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종목을 현재 선정을 좀 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이 종목 혁신적인 약물 전달체 기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금메달 종목 힌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자세한 가격 전략과 종목명은 노란톡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로 글로벌 시장의 비만 치료제 급부상에 대해서 잡아주셨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 차기 테마주로 힘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의 관련주까지 체크해 보시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장 안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들 수납매가 확인이 됩니다.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상한가 종목 가운데 베스트로 꼽아주신 파워로직스까지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초전도체 테마로 재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 움직임과 함께 개별 종목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 더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